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최지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 맞춤형 대 조국당 견제용입니다. 네, 이재명 맞춤형이라는 거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당원 당규 개정 그거를 말하는 것일 테고요. 그런데 조국 대표 견제용이라는 말은 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민주당의 당헌 96조 2항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무공천한다 이런 규정이죠. 민주당은 김상곤 혁신위 시절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부정부패 사건과 같은 중대한 잘못 때문에 공직자가 직위를 상실하게 되면 재보궐선거에는 해당 지역에 공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당원에 못 박았었는데요. 이 조항을 아예 삭제하겠다는 겁니다. 이 조항은 삭제 전부터 선거 때마다 논란이 되었던 그런 사안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 지난 2021년도 박원순, 오거돈 두 시장의 성추문 사태로 치러진 재보선에 후보를 낼 수 없게 되니까 당시 이낙연 대표가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당헌에 포함시키면서 결국 후보를 냈던 게 대표적입니다. 원칙을 어긴 꼼수다 이런 비판이 많았는데 이런 논란 자체를 없애는 차원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당 관계자는 상대 당에서 이 당헌을 이유로 민주당 인사를 의도적으로 흠집내게 해서 무공천 지역으로 만들려는 시도조차도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설명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당이라는 게 여당뿐만 아니라 조국 혁신당도 포함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예, 명시적으로 꼬집어서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이 현재 정치 지형을 본다면 다분히 그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가장 이득을 보게 될 정당, 현 국면에서는 진영 자체가 다른 국민의힘보다는 원내 3당이자 두 번째로 큰 야당인 조국혁신당이 될 겁니다. 당장 민주당 출신인 이상철 전남 곡성 군수가 지난 지방선거 때 공직선거법을 위반해서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았는데 이로써 오는 10월 보궐선거가 치러지거든요. 현행 당원대로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한다면 야당 텃밭인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남 지역만 이렇게 현재 단체장 7명이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꽤 여러 단체장 자리를 조국혁신당 후보가 차지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연임할 경우 대선 출마 전에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도 친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 조국혁신당 후보들과의 경쟁을 대비해서 친명계 인사들을 공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땐 그 이재명 대표도 무공천을 주장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력한 당내 대권 주자이자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 견제용이었다는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합니다. 무공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공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게 연말쯤 되겠지요. 네. 그걸 몇 개월 끄집어 당겨가지고 미리 싸움부터 하는 것이 왜 필요할까?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 맞춤형 대 조국당 견제용의 느낌표는 부끄럽지 않은 승리로 하겠습니다. 네. 이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에 송영길 당대표를 통해서 이낙연 대표가 대선 후보 출마로 자진 사퇴했던 서울 종로 지역의 무공천까지도 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부정부패로 인한 거리도 아니었지만 책임지는 정치의 일환이다 이런 설명을 내놨었는데요. 선거에서 이기려면 물불 가리지 않아야 한다지만 그래도 원칙과 소신이 더 앞서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